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아, 네. 저부터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네. 저는 현재 6년차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중영님도 저 1시간가량 저랑 멘토링 이제 진행하실 텐데, 네. 멘토링을 위해서 간략하게 1분 정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지금 4학년 재학 중인 은종혁이고, 네네. 3학년 때 전과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과 막학기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네. 소프트웨어 공학이면 컴퓨터 공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네, 맞아요. 네. 네, 전공자시. 어, 네, 전공자입니다. 네. 저한테 아까 크몽 메시지로 간략하게 네. 서류 합격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서류 합격. 근데 이게 목적이 없죠, 목적. 혹시 어느 회사의 어떤 직군, 그러니까 백엔드 아, 쪽이신 것 같긴 네. 한데 네. 도메인을 정하셔야 되거든요. 아, 도메인이라면 혹시 네. SI 뭐 서비스 이런 거 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금융, 커머스, 게임, 어 아, 그다음에 또 사실 네,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까지는 없고, 그 플랫폼 기업이나 커머스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네네네. 네, 전 스타트업이나 어쨌든 자사 서비스가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사 서비스가 혹시 왜 있는 서비스대로 가고 싶으세요? 제가 처음에 이거 그 개발자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네. 그 그런 IT 스타트업들 보고 저런 데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라서, 하셨다고 하셨죠? 네, 혹시 그럼 이전 과는 어떤 과세요? 저 원래 신소재공학과였어요. 음, 신소재에서 3학년 때 전과하셨고, 그 네. 아까 방금 전과하시게 된 계기가 그 스타트업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군대에서 뭐 코로나도 있었고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보다가 네네. 그 스타트업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그 이오라는 채널이 있는데, 네네. 그런 채널들 보면서 스타트업 씬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음, 중에서 어떤 직군에서 일할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해서 개발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개발자로 이제 준비를 시작한 거거든요. 혹시 어느 부분이 잘 맞다고 스스로 판단하셨나요? 이전에 뭐 문과 수업도 많이 들어봤는데, 개발자가 그 논리적인 흐름이 약간 수학 문제처럼 논리적인 흐름이 딱딱 맞고, 어, 네, 그런 부분이 저랑 좀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우선 자기소개 정도는 말씀해 주셔서 어느 목적으로 저한테 멘토링을 신청하신지 알겠어요. 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 네, 서류 합격이 목적이잖아요. 네, 이 서류 합격이 약간 갑자기 뜬금없이 여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행이 네, 목적인데 지금 네. 목적지가 없으신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여행지를 가서 출국 수속을 하는 게 합격인데 네.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 회사 그 뭐냐 이 서류도 그 방향성이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방향성에 맞게끔 좀 달라요. 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린 이유는 네, 똑같은 IT 백엔드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트러블 슈팅이라고 해서 실제 현업에서 처리되는 이슈들이나 아니면 네. 데이터들을 이제 다루실 텐데 그때 내용들이 좀 다르거든요. 뭐 아, 예시로는 뭐 DB, ERD 스키마가 다르다든지 네,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게임 도메인이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적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네, 정합성 문제가 많다든지 아, 게임이나 금융 쪽이 아무래도 데이터의 정합성 그래서 네, 속도도 중요하고요. 네, 반대로 커머스나 소셜 쪽은 뭐 게임이 적은 건 아니지만 좀 더 많습니다. 소셜이나 커머스는 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문제 사항들이 있는데 네. 문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개발자라는 아, 그 아,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도의 노력을 해봤냐를 보면서 그 서류를 보고 이 사람은 좀 노력을 해봤네. 실제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이제 면접이거든요. 네, 그 면접에서 이제
사실 서류 합격이 목표가 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느 네, 정도 과장을 하면서 뻥을 쳐가지고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면접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네네. 서류 합격이라기보다는 우선 면접을 잘 보셔야죠. 네, 면접을 그냥 맞아. 근본적인 것들을 잘 보게끔 준비를 하시고 서류는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제가 먼저 종영님한테 선택지를 드린 이유는 이거를 한번 먼저 정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멘토링 끝나고 내가 네, 어떤 그리고 제가 도메인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직장은 사실 선택권이 많아요. 신입 다. 네, 왜냐면 이 도메인 내가 원하는 거를 없으면 경험을 쌓으면 되고 조금 살짝 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실된 거를 좀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음, 잘 쌓아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직장도 결국엔 첫 번째 직장을 바탕으로 면접을 볼 거기 때문에 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약간 아, 게임에서 직업 선택을 1차 전직하면은 2차 전직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우선 여기 어떤 회사를 이 중에서 지금 한번 골라보실래요? 제가 하나의 공고문을 보고 지금 네. 저한테 종영님께서 전달 주신 포트폴리오가 어느 부분이 그 공고문의 바탕으로 부족한지를 다 집어드릴게요. 아, 네. 그럼 혹시 그 플랫폼하고 커머스하고, 네. 어, 차이 한 번만 설명해 아, 주실 수 있나요? 이 플랫폼은 플랫폼, 어, 네. 사실 이 네 가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서 그냥 따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커머스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커머스, 뭐 쿠팡, 네이버, 네. 어, 또 뭐가 있죠? 뭐, 위메프, 티몬 정도 되겠네요. 티몬, 네. 이 중에서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세요? 네이버가 아무래도 가장, 네. 네이버가 이제 신입을 공채밖에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아, 네. 공고문이 있는지 볼게요. 공고문이 있으면 같이 보고 없으면 다른 회사로 볼게요. 아마 상반기만 있었던 걸로, 네, 여기가 공채로만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본사는, 자회사는 많은데, 아, 폴, 채용이 커리어가 있겠죠, 네,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네. 음, 여기 있긴 하네요. 네이버 페이로 우선 아, 볼게요. 있으니까. 네. 네. 우선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공고문을 볼게요. 공고문. 여기서 이제 자격 요건, 우대 사항이 있어요. 네. 이게 말이 우대 사항이지만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 다 해당되시는 분들만 거의 합격을 해요. 자격 조건은 아,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 이 공고문을 바탕으로 볼게요. 네이버 페이 백엔드예요. 네이버 페이 백엔드 공고문. 그냥 요건으로는 DB가 아니죠. 이거는 업무인 거고 요건을 보면은 이제 자바 스택 기반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개발해 본 사람. 제가 지금 종영님 포트폴리오 다 보진 않았지만 보니까 네. 자바 스택으로 개발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해당이 되시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 이거를 제가 출제자의 의도로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면 네. 이 한 줄이 자바 언어를 문법을 알고 뭐 프레임워크를 써봤냐가 아니라 자바는 어떤 언어이고 객체 지향과 디자인 패턴에 대한 어떤 실 예시들을 다 들을 수 있고 네. 프레임워크는 왜 써야 되는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혹시 종영님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어, 제가 질문을 DI, 다시 네. 드려볼게요. 자바는 어떤 언어예요? 자바는? 자바는 이제 JVM이라는 버추얼 가상머신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고, 아, 네, 요 질문 드리기 앞서요. 제가 약간 살짝 모의 면접식으로 하는 이유는 현재 네. 조용님의 그 상황을 파악해서 더 확실한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요. 이게 아, 네. 면접은 아닌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네네. 말씀해 주세요. 살짝 모의 면접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할게요. 자바란 무엇인가요? 자바는 JVM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고,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선 하나씩 물어볼게요. 네. AVM은 무엇인가요? JVM은 그 언어가 이제 컴퓨터 위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바이트 컴 그 기계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번역이 되는 과정을 이제 가상머신이라는 곳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돼요. 이거를 바이트 코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계 언어로 바꾸는 이 과정을 가상머신이라는 곳에서 네. 이게 설명이 잘 좀 어렵네요. 가상모신 안에 특정 녀석이 바이트로 바꾸고 어떤 네, 녀석이 해석을 해서 기계어로 바꿔서 실제 실행하는 엔진에서 실행하는 거죠. 그 네. 명칭들을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아, 그러면 질문 다시 할게요. JVM 구성 요소가 뭐가 있나요? JVM 구성 요소가 클래스 로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메모리 힙이나 네. 힙 음, 스택하고 이거는 제가 조금씩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리면서 네. 할게요. 런타임 에어리라고 해서 런타임 아, 이 안에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메모리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우선 추상화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면접관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런타임 에어리 아, 어떤 기업들이 나눠져 있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은 네.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네. 이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컴파일러랑 아, 정확히 말하면 인터, 지트 컴파일러죠. 지트 컴파일러의 의미도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지트 컴파일러. 아,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실행하는 언어. 그러니까 지트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스커션 엔진. 제가 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네. 이스커션. 혹시 이거 메모장 끝나고 저 당연히 받을 수 있나요? 전달드립니다. 네, 아,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클래스 로더, GQ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실행 엔진. 이 정도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아까 바이트 코드 얘기가 나는데, 그러면은, 네. 자바는 정적 언어인가요? 아닌가? 정적 언어인가요? 아니면 스크립트 언어인가요? 정적 언어입니다. 근데 인터프리터는 왜 있죠? 오, 이제 자바가 컴파일이 되고 나면은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네. 바이트 코드 단계에선 이미 자바가 그,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 컴파일을 중복된 것들을, 어, 중복해서 요청이 올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중복된 코드들을 저장해가지고 재사용하기 위해서요. 컴파일 재사용하기 횟수를 위해서요. 줄여서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입니다. 자바의 JVM의 아, 목적이에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Gt의 의미는 뭔가요? Gt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JVM이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네. 필요한 시간대에 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하던 일이 많으면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CPU를 노는 시간에 컴파일을 미리미리 해둬서 요청이 왔을 때 그 요청을 응답시키겠다라는 네.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게 런타임 에어리어 이제 구성기를 물어보겠죠. 네. 이거에 각각 영역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나요? 이제 스택이 있고 네, 스택과 힙이 있는데 스택은 이제 메서드 같은 게 호출이 되면은 그때 가장 처음 실행한 메서드가 스택의 맨 밑부분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네, 그 위에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메서드들이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실행이 모두 다 되고 나면은 한 개씩 없어지는 스택 음,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네, 그다음에 힙은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을 때 그 인스턴스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는 저장 공간이에요. 네. 나머지 두 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써놨는데. 스태틱은 그 정적 정적 데이터들을 다 미리 로딩을 해놔서 저장을 네, 해놓고 네. 이곳에서 참조해서 쓰는 공간이고 음. 그다음에 PC 레지스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레드 정보들이 저장되는 공간인데, 그래도 아, 약간 모의 면접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으시는데요, 답변들이? 아직 면접 준비를 하나도 못 해가지고 그래도 딱 그 뭐라 그러죠? 그 정의 정도는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네. 그럼 아까 객체가 할당되는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JVM에서는 이 객체를 누가 해제하나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동으로 해제해야 되는데 네, 자바는 가비지 콜렉터가 해제를 하게 됩니다. 네. GC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이거 오늘 답변 못 하신 것들은 네. 그냥 네카라쿱에선 다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정말요? 네네. 이거 뭐 구성 요소부터 해가지고 종류,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도 물어보나요? 알고리즘 이제 아직 안 나왔어요. 언어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직. 아, 네. 제가 아, 요 제가 네네네. 말한 거는 가비지 콜렉터 알고리즘 아, 막 많이 있던데. 가비지 컬렉터의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처리 방식이 다른 거죠. 뭐 아, 병렬로 처리하냐, 아니면 지원 지시라고 해서 이런 공간에 힙을 동적으로 왔다 갔다 0GC, 0GC랑 올드 GC를 비중을 맞춰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아, 가변적으로 처리하냐 이런 처리 방식인 거예요. 아, 네,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아, 아키텍처적으로 그런가요?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서. 음, 네. 그러면 언어는 여기 이 정도 그리고 자바 알고리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자바의 자료 구조 아는 것들 몇 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리스트에는 어레이 리스트하고 링크드 리스트가 네. 있고, 그리고 셋에는 해시 셋, 음, 그다음에 맵에는 해시 네네. 맵하고, 세 가지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해시맵이랑 이거는 뭐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링크드 네, 해시맵이 있습니다. 네. 링크드 해시맵이 혹시 왜 나왔는지 아시나요? 링크드 해시 맵이요? 네. 어, 잘 모르겠습니다. 해시가 그러면 너무 커질 때 사용을 해시 해야 되는. 충돌이라고 아세요? 충돌이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그러면 자바 자료 구조 말고 그냥 C++에서도 개념을 아시는 것 같아서 아, 제가 C++를 거의 잘 네. 모릅니다. 옛날에 한번 수업 때 잠깐 했던 거라. 네. 그러면 C++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랑 리스트의 특징들을 다 한 번에 자바에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라 생각하시면 라이브러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보통의 C나 C++에서 사용하는 리스트랑 어레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어, 저기 리스트가 링크드 리스트인가요? 맞아요. 링크드 아, 리스트 얘는 그냥 그 저희 자바에서 배열. 네, 배열 맞아요. 배열이고 얘는 네. 어떻게 선언하더라? 자바에서 제가 언어를 여러 개 써가지고 네 하여튼 네, 링크드 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 리스트는 처음에 이제 객체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값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주소값을 배열 형식으로 주소값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그 주소값이 실제 데이터들을 가리키면서 추가를 할 때 그 주소만 계속 추가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레이는 처음부터 그 사용할 주소를 한 번에 할당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값을 차곡차곡 넣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음, 어, 맞습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딱 정의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보통 이런 걸 네, 딱 물어봤을 때 정의, 특징, 예시, 장단점 이런 식으로 풀어 설명하기 좋거든요. 네, 방금은 정의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리스트의 특징은 데이터의 사이즈가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삽입 삭제에 유리하죠. 네, 반대로 어레이는 고정이 할당되기 때문에 삽입 삭제할 때마다 전체의 인덱스들을 다 이동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 순으로 비곱표기법으로 n이 한 번씩 더 들어가서 느리다. 네, 뭐 예시로는 삽입 삭제가 활발한 자료 구조 요구 사항이 왔을 때 리스트를 쓰면 되고 네,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값들 뭐 날짜를 표현할 때 12월 1월부터 12월이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레이를 쓰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아, 네. 이렇게 요 방식대로 면접에서는 꼭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네, 언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혹시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나요? 프레임워크는? 이제 프레임워크는
개발을 하다 보면 자주 사용되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 코드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사용하기 쉽도록 만든 라이브러리의 집합? 라이브러리랑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라이브러리는 개발을 하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그 코드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조금 다른 점은 프레임워크는 그 실행하는 주도권이 음, 제가 아니라 그 프레임워크에 있다는 것.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네. 스프링의 그 3요소에 대해서 아시나요? 보통 스프링 삼각형이라 하죠. 트라이앵글. DI, AOP고 네. 한 개는 잘 모르겠습니다. AOP 말씀하신 거죠? AIP, 네, AOP. 네. 네, AOP. PSA라고. 네. 그러면은 아, DI랑 AOP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DI란? DI는 이제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해서 어, 객체들을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한 번에 그 스프링이 구동이 될 때, 어, 스프링이 구동이 될 때 싱글톤으로 한 번에 주입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방식입니다. 네. 그럼 싱글톤이 나왔는데 이 네. 싱글톤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수 있나요? 싱글톤은 그 객체를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 때 시작되는 시점에 어, 전부 다 인스턴스를 만들고 주입을 한 다음에 끝날 때 이제 프레임워크의 구동 생명주의가 끝날 때 해제되는 음. 방식이 싱글톤으로 요건 알고 조금 있습니다.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 네. 생성을 제한하는 패턴입니다. 아, 생성을 레이지 로딩이라고 해서 늦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네. 횟수 한 번만 생성되게끔 만든다거나 네. 생성을 제한해서 어, 객체를 다루는 패턴이에요. 아, 스프링이 이 싱글톤을 주입 각각의 빈이라 하죠. 객체를 빈이라 하는데 네. 빈을 주입할 때마다 하는 이유는 그 유니크성을 가짐으로써 객체마다 그 메모리를 해제나 이렇게 다룰 때 유니크성을 갖기 위해서 싱글톤을 적용시켜 놨어요. 네. 그러면 DI를 하는 주체는 제가 아까 써놓긴 했는데 이 IOC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IOC 컨테이너는 무엇이죠? IOC 컨테이너는 이제 그 스프링에서 싱글톤으로 등록되는 아이들을 빈이라고 하는데 이 빈을 관리하는 컨테이너가 IOC 컨테이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AOP는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인지? 네, AOP는 이제 개발을 하다가 보면은 트랜잭션 같이 네. 그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은 없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그 로직들이 있는데 이 로직들이 전부 다 그 비즈니스 로직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코드가 너무 길어지고 장황해지고 그,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음, 네, 만든 네, 디자인 좋습니다. 패턴입니다. 네. 네. PSA는 뭔지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네. 이제 추상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저희가 그 스프링에서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정확히 말하면 스프링에서 도입한 건 아니죠. 자바 기반에서 인터페이스를 어, 키워드를 만들어놨는데 스프링이 인터페이스를 장려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 아, 추상적 개념인데 나머지는 다 기술이에요, 실제로. 네. 근데 추상적 개념인데 그러니까 추상화 앱스트랙트 키워드가 아닌 인터페이스를 어떤 모듈을 만들든 다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자라는 개념입니다. 아, 이유가 중요하죠. 수정에는 대체 네. 있고 확장에는 열려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OCP 패턴이라고 해서 네. 그 객체 지향 5원칙 중에 하나예요. 객체 네. 5원칙을 보통 솔리드라 하는데 이 솔리드에서 5예요. OCP, 오픈 클로즈 아, 프린서플. 네. 그래서 이 PSA라는 개념을 통해서
수정은 닫혀 있고 확장은 열려 있다라는 개념을 스프링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뭐 이렇게까지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고 약간 네. 이런 개념들은 짧더라도 머릿속에서 가지고 계셔야지 그 면접에서 어필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네. 보니까 자바랑 스프링 쪽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것 같고 네. 어, 네 이제 모의 면접 잠깐 끄고 채용 공고문을 좀 더 맞아 너무 면접식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 트래픽 기반에서 이제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DB를 네. 여러 개 쓰네요. 보니까 네. RDB라고 해서 관계형 DB랑 노에스케일이라고 해서 관계는 좀 적지만 이 스케일 아웃 구조가 가능한 이런 네. DB를 두 개 다 써본 사람을 또는이잖아요. 또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빠삭하게 않으면 와서 음. 알려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공고문은. 아, 그리고 분석이 빠르고 이거는 그냥 떤 느낌이냐면 신기술을 내가 배우지 않더라도 와서 네. 혼자서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개선하고 의욕과 기술력을 갖춘 사람. 그리고 관련 경력 3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3년이 아니어도 3년치의 내용을 다 아시면 돼요. 3년치 이게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크몽에서만 1대1로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정기적으로 백엔드 멘토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는 제가 관리하는 사이트고 여기에 이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방금 말씀드린 3년치를 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드릴게요. 3년치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신입이신데 신입이어도 네. 3년 이상의 공고문에 많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제 과외생 아, 분들이. 우선 요거는 다 아실 것 같고 그냥 포트폴리오 정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메인 정하기. 네. 그다음에 마음가짐은 뭐 이거 앞으로의 이런 커리큘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냥 리마인드 시키는 환기시키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제가 자바랑 스프링 쪽을 좀 깊게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 네. 1부분밖에 안 했어요. 메카라쿠브에서는 한 5차, 6차까지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 언어랑 프레임워크를 좀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언어랑 프레임워크를 왜 깊게 공부해야 되냐? 결과물만 보여주면 되지 않냐?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보통 결과물 가지고만 취업이 됩니다. 근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카라쿠베라고 하죠, 보통. 네. 네카라쿠베 3년치라는 내용은 우선 대기업이죠. 대기업부터 준 대기업까지 뭐 지금 네이버가 대기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기업을 할게요. 네. 이 기업의 특징은 우선 팀 단위 보통 10명 이상이에요. 이상 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은 나만 개발자고 막 다른 사람들은 개발자가 아니고 기획자나 운영자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개발하면 되어서 뭐 코드 컨벤션이라든지 코드 리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 네. 카라쿠베 같은 경우에는 한 팀, 뭐 결제면 결제, 뭐 상품 구매면 구매 이런 식으로 팀들이 나눠져 있어요. 네. 저희도 결제팀이 10명이거든요. 이 어, 10명이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 결국엔 생각을 섞어야 되거든요.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협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술적 문제가 컨플릭이 납니다. A라는 사람의 생각과 B라는 사람의 생각이 어느 부분 다를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다를 때 조율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이 언어와 프레임워크의 깊은 이해예요. 아,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레이 리스트가 이 상황에 맞다 생각했는데 어레이 리스트 말고 나는 맵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왜 맵이 더 좋은데? 라고 물어봤어요. 코드 리뷰 때. 네. 난 맵의 키밸류 형식으로 키로 조회 성능이 더 빠르니까 메모리는 지금 현재 넉넉한 상황에서 그래서 맵을 선택할게 라고 코드 리뷰에 요청할 수 있어요. 뭐 직급에 상관없이. 이런 네. 식으로 결국엔 협업을 할 때는 나만의 그 논리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 공부, 특히 네카라컵의 3년치 정도의 내용은 이런 언어랑 프레임워크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언어랑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객체지향의 원리들, 원칙과 아까 뭐 4특 보통 4특징 5원칙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냐라는 게 나와요. 4특징 아, 5원칙. 그다음 디자인 패턴은 뭐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뭐 생성자 패턴이랑 행위자랑 하나 같이 있게 제가 까먹었네요. 하여튼 이 세 가지 단계에서 각각 어떤 패턴들이 있냐. 네. 아까, 아까 말씀 주신 싱글톤은 이제 생성자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뭐 옵저버 패턴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디자인 패턴도 종류가 많아요. 네. 상황에 맞게 나의 생각을 디자인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아, 실제 면접에서. 네. 여기까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다 빠삭하게 공부를 하시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그냥 네. 처음부터 공부한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놔야 이런 거죠. 입 개발자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가진 지식들을 실제 적용까지 해봐야 그 면접관이 믿겠죠. 네. 근데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협업에서, 그러니까 현업에서 네카라쿠베에서 협업하듯이 코드 리뷰나 이런 브랜치 전략을 짜가지고 아, 코드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내용을 팀원한테 전파하듯이 이제 개발 블로그를 씁니다. 네. 혹시 이 중에서 되신 게 있으세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 GitHub 뭐 컨벤션을 지킨다던가 그런 거는 네. 안 해봐가지고 여기서 가장 그 많은 이건가요? 사이드 프로젝트 챌린지? 코딩? 그 첫 번째 게 개인 프로젝트인데 네. 이게 가장 잘 완성돼 있는 거라서 네, 이건 이따가 피드백 드릴게요. 하여튼 요거 네, 마저 설명드리면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현업에서 실제 코드 리뷰 하듯이 해본 경험이랑 이걸 어디서 하냐고 질문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어, 네, 뭐 개발 단체 같은 게 있어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개발 단체 뭐 멋쟁이 사처럼이라든지 뭐 스파르타 코딩 클럽 요즘 이런 데서도 하더라고요. 아, 코딩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다음에 디프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개발 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한테 과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요 세 가지 방법들로 이렇게 저 세 번째를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학생분들끼리 하다 보면은 당연히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코드 어, 리뷰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좀 요 두 가지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개발에 대한 내용이고 네, 이제 데브 옵스라고 해서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가 개발만 하면 안 돼요. 백엔드 엔지니어. 이- 하는 일은 하는 일은 사실은 개발만 한 게 아니라 요즘 운영도 같이 해요. 네, 아까 자체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회사를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아까 뭐였죠? 어떤 자체 서비스 하는 서비스. 회사를 가고 싶은 이유? 네. 처음 그 전과하게 된 계기가 그런 회사들을 보고 생각을 한 거라서 그건 이유가 되지 않죠. 그냥 나의 소망인 거죠. 네, 어, 보통은 주도권을 갖고 있죠. 네,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리팩토링 할 수도 있고 또는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 그 스케줄링을 내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SI에 취업을 하다 보면 네, 윗단에서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내 커리어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취업을 하긴 했지만 2차, 3차 회사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나의 주도권은 그 1차 회사가 시키는 대로 되어 있는 거죠. 시장에 네, 따라서 내가 개발하고 싶은 도메인도 아닌데 갑자기 바뀌는 것도 도메인이. 네, 그러다 보면 커리어가 꼬이고 연봉도 마음대로 협상을 못하고 아, 그러다 보면 더 안 좋은 개발 환경에서 개발하다 보면 결국엔 공부도 못하고 그럼 네, 야근을 계속 하게 됐죠.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면 가정이 소홀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안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행복한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보통은 자체 서비스를 가고 싶어 해요, 다들. 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SI 회사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음, SI도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SI를 네, 관리하는 회사를 가시면 괜찮은데, 네, 이거 갑자기 메모장이 왜 이러지? 네.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인지, 어느 개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대부 옵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체 서비스를 하는 곳은 옵스가 무조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옵스에 대한 내용이 뭐냐를 리스트를 나열하다 보면, 서버 배포 자동화, 클라우드 기술 적용, 아까 보니까 가상화도 쓰셨더라고요. 포트폴리오에. 네, 성능 테스트 또는 튜닝까지 하시는 거예요. 모니터링, 트러블 슈팅을 위한 모니터링이죠. 트러블 슈팅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냐. 그다음에 네, 가상화 기술도 써봤냐. 이 정도 물어봅니다. 네, 3년차 미만의 주니어 단계에서요. 네. 이 중에서 혹시 안 해본,
아, 해본 게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아까 보니까 가상화는 써보신 것 같고. 그리고 그 깃허브 액션으로 배포 자동화 네. 그거랑 클라우드 기술. 클라우드 네. 네, AWS 네, 배포해보셨어요? 네. 음. 이 두 가지도 해보셨나요? 아니요, 두 가지는 안 해봤어요. 음. 그럼 이 세 가지 한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몇 개 물어볼게요. 네. 살짝 모의 면접 느낌으로.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그냥 아, 제가 설명드릴 수. 괜찮아요. 네. 클라우드 기술을 왜 쓰나요? 직접 하드웨어를 관리를 하면은 보안에 관련된 뭐 네트워크나 방화벽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위임함으로써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고 출시를 할 수 있고 음. 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음. 네. 혹시 다른 이유도 있는데 네. 다른 이유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다른 이유요? 네. 힌트를 드리면 어,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성능적인 측면에서요. 비용 또는 성능.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많은 인프라를 갖추려면은 거기에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뭐 냉각 시스템이나 네. 전력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음. 그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작은 부분을 네.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 방식을 온 디맨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종량제죠, 종량제. 내가 쓴 네. 만큼만 제출하겠다. 네.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좀 설명할 수 있나요? 클라우드 기술을 왜 써야 되는지?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네. ALB가 예시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아요. 네. 캐시, 네. 엘라스틱 캐시를 쓸 수도 있고 이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실제로 면접에서. 아, 네. 그리고 배포 자동화. 이거는 아까 뭐 GitHub 액션을 쓰셨다고 하셨나요? 네. GitHub 액션으로 어떻게 하신 거죠? 전반적인 시퀀스를 한번 설명할 수 있나요? 배포 자동화의 시퀀스. 먼저 그 GitHub 메인 브랜치에 음. 커밋이 되면 그 푸시가 되면은 네, 그러면은 GitHub 액션에서 그 행동을 감지하고 어, 그 GitHub 액션에서 제공하는 컴퓨터에서 이제 도커를 빌드를 해서 ECR에 음. 그 푸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EC2에 원격 접속해서 거기서 ECR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행하는 부분을 다운받아서 뭘 하는지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그 먼저 미리 만들어 놓은 쉘 스크립트로 음. 그 AWS ECR에 관련된 로그인을 먼저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이미 넣어놓은 도커 컴포즈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도커 네, 컴포즈에는 어, 네트워크 설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레플리카를 두 개를 만들어서 네. 혹시나 예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개를 구동을 하고 음.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 하고 네. 네, 이런 설정들이 들어있는 도커 컴포즈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어, 생각보다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네요. 네. 지금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네. 어, 작은 회사들은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 포트폴리오 그래요? 보진 않았는데, 네네. 네. 요 두 가지 경험을 개발하시고 혹시 개발 블로그도 있으세요? 아니요, 블로그 안 하고 있어요. 음, 개발 블로그가 없기 때문에 서류 검토가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면접에서 강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지금 썼던 이 내용들을 개발 블로그 네. 하세요. 그러면 면접은 그 서류 검토는 네. 어, 뭐라 그러죠? 합격률이 올라갈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 사람의 뭘 보고 면접 봐야 될지를 몰라서 탈락시키는 게 많거든요. 네. 잠시만요. 제가 방금 저장해놨는데 어디 갔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저장을 안 했나? 아까 저장하시는 거 봤는데. 네,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아, 이렇게 보시면 되네. 아, 저기 갑자기 렉이 걸려서 그런지 안 움직, 아, 됐다. 네, 됐네요. 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말했지? 아,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술 면접은 잘 보실 것 같고 서류 검토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내용들을 그 네, 사람이랑 대화하기 전부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증거물들이 좀 적은 느낌이에요. 개발 블로그 없어서 네, 사실 그 말은. 네, 제 피드백은 이 아시는 내용들 보니까 지금 이 공고문을 바탕으로만 작성하셔도 돼요. 자바랑 스프링이랑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런 옵스 내용들 이런 것들을 네. 개발 블로그화 해라. 아, 개발 블로그화 해라. 개발 블로그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세요? 어떻게 쓰는 게 좋다 이런 거. 아니요, 잘 몰라요. 요거를 볼까요? 제가 커리큘럼에 개발 블로그 어떻게 쓰는지 좋은지 써놨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개발 블로그를 왜 써야 되냐면 나의 메모장이 네, 아니에요. 나만 알아보는 지식이 아닌 피드백을 받거나 여러 관점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부분도 있었군요 하면서 좀 새로운 내용들을 좀 아셨던 내용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아까 인터프리터가 왜 필요한지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어,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 계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동료들 보통 좋은 회사를 가면은 네, 협업을 해야 되는데 나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지식을. 네, 이게 이제 위키에다 보통 전파를 하게 되는데 컴플런스, 지라 컴플런스나 위키 같은 데다가 하게 되는데 네, 신입은 아직 회사를 안 갔기 때문에 그걸 못 해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게 개발 블로그입니다. 이 사람이 개발 블로그를 아, 꾸준하게 써왔으면 이 사람이 협업할 때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겠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 면접관이. 네, 그래서 개발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되냐? 개발 블로그를 사실은 아까 미리 말씀드리긴 했어요. 여기에 요거랑 좀 다른데 개발 블로그는 주제에 따라 그러니까 배경 그 글을 왜 쓰게 되는지 배경 네, 그다음에 그 배경이란 건 이제 이슈를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네,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정 과정들을 실제 키워드들만 모아놔서 이제 결과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느낀 점이 꼭 필요합니다. 느낀 점이 왜 필요하냐면 뭐 개발자의 회고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개발자는 계속 디벨롭 되는 직업이에요. 네. 공부를 안 하면 나태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느낀 점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 다음 개발글로 쓸 때는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하겠다. 이걸 사실은 아, 약간 마음가짐을 정하는 거죠. 네, 약간 보여주기 식이에요. 이건 약간 혹시 군대 갔다 음, 오셨나요? 네,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개발글을 써놓으면 아 근데 약간 마케팅이에요. 이것도 개발자는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직을 좀 잦은 직업이잖아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네, 자기 마케팅을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곳에서 제안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연봉 협상도 해야 되고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가장 쉬운 마케팅은 개발 블로그를 자주 작성하는 겁니다. 아, 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마저 볼게요. 마저 보 전에 제가 네이버 공고문을 다 안 봤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왔다 갔다 네이버 제가 껐나 보네요. 네이버 채용 마저 보고 마저 포트폴리오도 마저 보겠습니다. 네, 우선 3년차 미만의 주니어가 어떤 게 필요한지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네이버 페이에서는 네, MSA 여기까지 했네요. 작년 요건까지는 됐고 혹시 MSA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이거를 적용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적용 적용해 본 적은 없어요. 개념을 개발 블로그에 써라. 아, 개념을.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적용을 하지 아, 못하더라도 그다음에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도커는 써본 거 같으시고 네. 비동기가 혹시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나요? 비동기가 필요한 이유? 모든 요청을 동기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네, 만약에 한 요청이 IO 작업이나 이런 게 너무 오래 걸려서 네,
한 작업 때문에 다음 작업들이 실행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음, 다양한 요청들을 빨리 끝나는 순서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동기가 아닌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비동기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비동기의 단점.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어, 처리는 했지만 언제 다시 그 응답이 오는지 모르는 거죠. 시점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예상해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유실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유실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법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이렇게 이게 지금 2차, 3차, 3차까지 물어본 거예요, 제가. 네. 이런 게 한 6차, 7차 정도까지 꼭 그러진 않는데 약간 네. 좋은 회사일수록 깊더라고요, 항상. 저도 어, 네카라코베를 다 봤어요, 면접을. 네. 다 2차, 3차, 4차까지 가더라고요, 항상. 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도메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네. 도메인 얘기예요. 아까 도메인을 제가 정한 이유는 만약에 두 번째 직장이 여기 네이버 페이로 가고 싶다면 전 회사에서 핀테크나 이제 쇼핑 분야에서 트러블 슈팅했던 내용들을 어필하면 이 우대사항에 적합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도메인을 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아, 네. 이 세미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배움에 대한 자세를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 개발 지식 여기 성장하는 개발자 마음가짐 탐구라고 써놨잖아요. 네. 요, 요, 요 커리큘럼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겨- 배움에 대해서 열리는 사람을 원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런 내용들도 토익 프로젝트 또는 개념 정도에 대한 풀어 설명할 수 있는 개발 지식 플러스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발 로그 글까지 쓰시면은 네. 서류 검토에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여기까지 자격 조건과 유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코딩 테스트가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지금 4년차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나 해커랭크라는 사이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기서 이제 미디움이라든지 미디움 난이도 또는 여기서 중급이죠, 중급 정도의 문제들을 정답지를 보지 않고 부르실 수도 있어야 돼요. 네. 그 정도는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종영님 마저 포트폴리오 이거 피드백 드릴게요. 못한 부분 이제 처음 보는 거구나. 네네. 사실 이게 거의 다여가지고 네. 이 중에서 이제 안 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안 된 부분들 네. 제가 느낌표로 써놓을게요. 성능 테스트, 트러블 슈팅. 그다음에 아까 2차, 3차 질문 중에서 답변 못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 포트폴리오에. 네. 네. 이걸 포트폴리오에 다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음, 포트폴리오는 블로그가, 최대한 추상화를 해놓고 네. 자세한 거는 이제 개발 블로그 빼는 거죠. 아, 네. 우선 네, 하나씩 볼게요. 네. 우선 기술에 대한 버전을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뭔가 하고 계시네요.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하고 아, 계신 거예요? 취업이 아니고 그냥 알바 형식으로 네. 초중고등 그냥 과외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밍 과외를 하시고 계세요? 네. 좋네요. 이 과외를 하면서 얻었던 점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얻었던 점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이 로직이나 이런 시퀀스들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머릿속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런 걸 할 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각화를 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애들도 더 잘 알아듣고 하는 게 깨달았던 네. 점 중에 제일 주요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줄을 여기다 쓰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하신 거구나. 이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웬만한 그래요? 사람들보다, 네. 말씀을 잘해서 좀 놀랐습니다. 프로젝트를 또 많이 하셨네요.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개인 프로젝트하고 네. 판매자 페이지 백엔드 만들었던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유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제가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개인 프로젝트가 어려웠던 이유는
뭔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 보안적인 부분에서 OOS를 적용하고 JWT를 어떻게 보안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 판매자 페이지는 그 상품을 조합형 상품을 개발할 때 ERD 설계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보안적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자 그 경험을 위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을 했는데, 도입하고 나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또 구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탈취당했을 때. 네. 그래서 DB에 저장을 하고 액세스 토큰은 짧게 만들고 리프레시 토큰을 길게 길게 만든 다음에, 만약에 리프레시 토큰을 그 사용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재발급해서 다시 DB에 업로드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네. 그리고 한 명이 두 개의 리프레시 토큰을 만들 수 없도록 어, DB에서 유니크 제약 조건을 걸어서 네. 사용을 했습니다. 오, 네, 좋네요. 이 ERD는 어느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 상품에 대한 옵션을 이제 네이버 판매자 페이지에서 한 3개까지 걸게 되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사이즈, 색깔 이렇게 하면은 뭐 X의 블루, 스몰의 블루 이렇게 다 다른 옵션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ERD를 설계하면서 어떻게 해도 조금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결은 그럼 못 하신 건가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해봤는데, 그냥 그 같은 테이블에 옵션에 관련된 그 같은 테이블을 컬럼에 세 개를 그냥 만들어서 옵션 테이블에 세 개를 만들어서 네. 조합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타입을 제이슨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키밸류 형식으로 사이즈는 뭐 아, RD가 MySQL이었나요? 네. 제이슨 타입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뭐 키로 아, 네. 아, 뭐 제이슨 타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사용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칼럼을 여러 개 해도 되고요. 근데 상황마다 다르겠죠? 어떨 때는 제이슨이 유리하고 어떨 때는 칼럼을 여러 개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도 다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아, 네. 그리고 저랑 제 후배시네요. 같은 학교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아, 4년도 2월이시면 저보다 한 6년 전에 졸업해가지고 저는 네. 아, 정말요? 네. 책도 많이 읽고 계시네요. 인액션. 여기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인 거죠, 포트폴리오. 네. 음. 이게 이 기터브랑 똑같은 거죠, 지금.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를 이게 메인 프로젝트니까 아까 피드백 드리다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음, 아직 개발 중이신 거네요? 아, 제가 처음에 기획한 거에 비해서 지금 70%인데, 백엔드는 어느 정도 네. 했고, 프론트는 아직 많이 못 해가지고, 네. 일단 디자인 한 것만 올려놨습니다. 스웨거를 잠깐 볼까요? 스웨거가 있네요. 아, 이게 지금 꺼놓으셨나요? 50이면은 어? 안 꺼놨는데 왜 안 되지? 뭔가 아웃바운드가 안 열려 있나? 잠시만요. 네. 아, 지금 AWS 접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아, 보니까 도메인도 못 사셨네요? 꺼지지? 네, 적용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안 들어간 지 좀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꺼놓진 서버도 안 않았는데, 열리긴 하네요. 네. 네, 요거는 뭔가 있는데 네트워크 쪽이 오류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한번 나중에 체크해 주세요. 사실 네. 스웨거 보면서 API 설계 잘하셨는지 보려고 했는데 아, 아니면 위키 같은 게 있나요? 위키나 뭐 위키가 있네요. 위키 근데 이거 네. 그냥 리드미로 옮긴 거라서, 네. 아키텍처 및 스킬. 클라우드 지식도 물어볼 수 있죠. 서브넷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네. 사실 요거는 이제 운영 쪽이긴 한데 아마
자바랑 스프링 쪽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음, 신입한테는. 네. 네, 왜냐면 큰 회사에 갈수록 이런 아키텍처 따는 SE라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따로 있거든요. 또는 DBA. 네. 그런 분들이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 비즈니스 로직을 떻게 잘 개발할 거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볼 겁니다. 백엔드 엔지니어로 큰 회사를 네. 갈수록. 아, 작은 회사를 갈수록 다 잘해야죠. 네. 어, 이 부분이 ERD도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그 화면에 첫 화면에 잠시만요. 아까 있었는데 그 UI가 어디 갔죠? UI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온 거죠? UI 밑에 있어요. 네네. 요거를 개발하신 거죠? 요 ERD는. 네, 그러니까 뭔가 운동 계획을 세워주는 어플인가 보네요. 네, 운동 계획. 아까 리플시 토큰 이 부분인 것 같고 보안 쪽 네. 맞나요? 네네. 음, 아까 어렵다고 한 부분이 어떤 거죠? 그 아까 조합해서 한다는 아, 그거는 다른 이게 프로젝트인가요? 아니고, 네, 네네.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 헷갈렸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사실 제가 이 도메인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이걸 피드백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궁금한 점 이제 있으세요? 저한테 이제 제가 전반적인 것들은 네, 어느 점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는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네. 또 지금 한 5분 정도 남은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네이버에 해당하는 이제 기준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이걸 그 다른 회사에 이제 먼저 첫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네. 동안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첫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력서에서 뭐 고쳐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음. 또 어떤 게 있을지. 간략한 거는 몇 개 아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뭐 버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 이력이 했다 정도거든요. 네, 했다가 아니라 어, 답변은 포트폴리오에 뭐뭐 했다 위주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었다. 원인은 무엇이었고 해결 방법을 서치해보니 뭐 1번부터 5번까지 있었다. 그 중에서 무슨 이유로 2번을 택했고 어, 해결했던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다. 뭐 아, 다음부터는 2번 외에도 다른 방식도 채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서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포트폴리오에. 제가 밑에 부분에다가 네. 첫 번째 프로젝트만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보다 말았구나. 네, 놓칠 뻔했네. 잠시만 좀 볼게요. 네, 인증 설계. 근데 이걸 이제 트러블 슈팅에 대한 경험치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해결한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있으시잖아요. 네. 한 그래도 10개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제가 플랫폼 엔지니어 사실 저는 게임 개발자였고 네. 엔지니어로 이직할 때 한 프로젝트로 저도 이직하긴 했는데 한 15개 정도 이슈를 발행하긴 했었어요. 아, 그리고 이 이슈를 GitHub에다가 발행을 해주세요. 이슈가 있잖아요, 여기. 네. 이거를 발행한 다음에 이 내용 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코드 리뷰한 내용이 있으면 습니다 왜냐하면 아, 회사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코드 리뷰를 혼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엔 아, 내 과거의 코드도 지적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뭐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해본 적 있는 사람이 꼭 안 해봐도 되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죠. 네.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요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탈취당할 때 위험을 네, 줄이기 위해서 리프레시 토큰은
짧게 아닌가? 액세스 토큰을 짧게 리플레시 토큰을 길게였나요? 네. 음. 그러면 리프레시 토큰이 액세스 토큰이 짧은데 그 짧은 내에서도 탈취되면 어차피 탈취된 거네요, 그럼? 네, 그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액세스 토큰 탈취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네. 어, 해결하려면 그냥 세션처럼 사용하는 거 말고는 네.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애초에 노출 안 시키겠다. 서버 단에서만 처리하고. 네, 계속 음. 기록을 해놓고 뭐 막든지, 네. 네, DB에 저장해놓고 사용을 하는 거 말고는. 네. 음. 시퀀스는 그래도 문법을 지키시긴 하셨네요. 생명선이라든지 네. 네. 예외 처리도 예외 처리가 없구나. 아, 혹시 예외 처리도 이 시퀀스 안에 다 어, 들어가면 좋은 건가요? 넣으면 좋긴 하죠. 아, 네.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크게 네. 뭐 궁금한 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이 네.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적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위로 다 올려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게 더 음. 좋은 건지. 어,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제가 이직을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어디 있을까? 잠시만요. 아, 제 링크드 잠시만요. 어디 있을까? 제가 오랜만에 수업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C에서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음, 요거는 그냥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 포트폴리오가 지금 없는 거 같네요. 이 컴퓨터에. 아, 네. 네. 우선은 이 그림은 여기 쓸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GitHub에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리드미에. 네. 그리고 언어는 잘 명시해 주신 것 같고, 내용이라기보다는 어, 이 프로젝트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보안 쪽을 중점적으로 다루신 것 같아요. 보안이랑 JP를 쓰셨으니까 뭔가 개발 생산성을 좀 더 신경 쓰신 것 같네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추상화해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차라리 아키텍처보다는 달아주시고 네. 어차피 GitHub 여기 들어가면은 이 명세라든지 아키텍처의 사진들은 다 있기 때문에 다 네. 들어갑니다, 실제로. 아, 글을 좀 위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지금 세 개밖에 없잖아요. 네. 이슈를 좀 전략적으로 다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네이버페이에 입사를 할 거야. 네. 그러면은 아까 네이버페이 커리어에 있는 요거 관련돼서 이슈를 일부러 발행하는 거죠. 이 작용 요건과 우대사항이 아, 가지고. 그래서 MSA를 일부러 이슈를 만들어요. 나는 네. MSA를 해야만 지금 개발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야. 내가 네. 도메인을 미리 만들고 그다음에 비동기 아키텍처를 안 쓰면 응답이 느려져서 나는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슈를 일부러 만든 다음에 문제상을 만든 다음에 아, 해결하는 과정을 일부러 작성하게끔 포트폴리오를 기획을 다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대사항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슈화 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다 보면 그 회사의 면접에서도 얘기할 게 많아지고 거기 나오는 이제 기술 키워드들을 다 면접식으로 준비해 가시면 되는 거죠. 아, 그게 전략이에요.
서류에서, 포트폴리오에서는요. 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몇 개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사실 그 서류를 이거를 딱 보고 그 면접관 보시는 분이 네. 어,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바꿔야 이게 합격을 아, 할 수 있을지를 이거는 수능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동영님. 네, 이건 수능이 아니라서 진짜 운도 있어요. 운도 한 아, 60%고요. 네, 그다음에 그치만 저는 사실은 운이 더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다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아, 노력 40%가 중에서 40%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를 준비해야 되냐? 이미 정답지 나와 있어요. 여기 정답지 네, 있잖아요, 여기. 네, 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개발 블로그,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뭐 활동 음, 세 가지 관점에서 다 할 수 있는 대로 내 최선을 다하면 돼요. 네, 내 취업 그 기간 안에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그 사람한테 더 높아지겠죠, 점수가. 제가 네, 이 네이버 페이 팀장이라 하더라도 여기 잘 많이 해당되고 부합되고 우리 팀한테 와서 1인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리고 이 개발 스택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 코틀린 안 써봤으면 코틀린 몇 줄이라도 끄적여 본 거를 개발 블로그 해놓으면은 이 사람을 좀 더 가산점을 주겠죠. 음, 네. 굳이 수치화를 하면 타자면 그거예요. 근데 수치화를 아, 100%할 필요는 없다. 운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내가 고도화를 하나 해놓은 다음에 확장성 있게 고도화를 해놓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여러 회사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네. 아,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어, 아니요, 이제 더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혹시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제가 아, 오랜만에 네. 수업을 해서 좀 약간 즉흥적으로 한 것들이 많아서. 네. 아, 뭐가 부족한지 좀 많이 안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제 메일 네, 주소 제가 이 메일로 회신 드릴 건데 네, 일로 한번 문의 주셔도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확인해서 답변 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 뭐냐 수업한 자료는 바로 메일로 회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